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김 전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한 세계적인 지도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남의 끝자락의 외딴 섬에서 태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일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대학 진학 대신 상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김 전 대통령은 1963년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한 뒤 8년 만에 야당의 대선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치 생활은 감옥과 사선을 넘나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이 걸어온 이런 삶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현실 감각과 실용주의 외교,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을 서생적 문제의식은 김대중을 진보적 개혁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베르너 페니 명예교수는 김 전 대통령을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과 동서독 화해를 이끈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에 견줄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 아시아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김대중보다 더 신뢰성 있게 입증한 사람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We're global leaders, and if we try to put it into just a few words, why were they great leaders? We can say they never gave up. 김 전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문 통합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연합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화해하고 연합하고 통합을 하는 그러한 국정 리더십에 있었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김대중 국정 리더십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지역주의와 진영 대립 등으로 인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걸었던 길 위에서 국민 통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만에서 승객 2,000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 선박이 오늘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크루즈선 입항인데 여행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바다를 헤치고 7만 톤급 선 프린세스호가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승객 2천여 명을 태우고 대만에서 출항한 크루즈 선박입니다. 여수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은 선 프린세스를 포함해 올해만 넉 척째. 여수항 터미널 인근에서는 전통 공연과 벼룩시장 등이 크루즈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벼룩시장에는 곡성군의 명물 기차당 뚝방마켓이 초청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전통 기념품을 좋아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취향을 겨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心情很开心，然后呢，看到那个小饰品特别很吸引人。 또 이번 크루즈 관광객들은 이전과 달리 변화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Very nice, relaxing place. Nice people. I like the food, the weather. Pretty much everything is like kind of nice and relaxing. 올해 안에 석척의 크루즈 선박이 추가로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여수시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많이 저희 여수 크루즈항을 홍보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을, 국제 크루즈 관광객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활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숨막히던 더위가 한결 순해졌습니다. 열대야도 이제 끝나갑니다. 지독했던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올여름은 견딜만 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여러 지표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어제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린 데 이어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이따금씩 쏟아지며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비가 내린 탓에 대기가 습하긴 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는 수그러졌습니다.
편백숲을 찾은 시민들은 그동안의 더위를 잠시 잊고 울창한 숲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어제부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막 벌초도 하고 왔네. 시원해서. 네. 아버님은 어떠세요? 예, 어제부터도 확실히 완전히 한 2, 3도 더 낮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한 2, 3일 사이에. 앞으로 시원하겠죠? 당분간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긴 하겠지만 폭염특보 기준인 33도를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사라지면서 밤잠 이루기 더 수월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 건데요. 올 여름은 지난 여름보다 덜 더웠습니다. 여름철 기온을 비교해봤을 때 6월과 7, 8월 모두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았고 폭염이 지속된 일수는 지난해 43일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12일에 그쳤습니다. 열대야도 지난해에는 30일 동안 이어졌지만 올해는 22일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막바지 피서 행렬이 이어질 텐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전남 북부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일요일은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최고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합작법인의 1, 2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현대자동차는 투자금 입금을 마쳤고 광주은행이 260억 원을 투자하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또 나머지 30여 개의 투자기관들도 대부분 입금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초 노정협의회를 열어서 법인 설립 일정 등을 논의하고 이달 말에는 발기인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열린 정율성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어린이 합창단이 중국 청도 국제합창제에 참가했습니다. 합창제에 참가한 7개 나라의 어린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국경을 넘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입을 모아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입니다. 부채춤과 어우러진 노래는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귀에 익은 노래가 나오자 중국 관객들도 반겼습니다. 我觉得感觉很熟悉，因为小时候本身学过，而且他们唱得很好，他们的和声很美。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정율성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청두국제합창제에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긴장도 풀려서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언니 친구들하고 같이 다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름도 못 물어보고 선물도 많이 못 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재 여사도 직접 무대에 올라 아버지가 지은 동요를 어린이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经常举办这样的活动，我觉得促进这两国之间的那个人们之间的友谊，特别是从孩子开始抓起，我觉得这是一个非常好的事情。 열띤 공연을 펼친 7개 나라 9개 팀의 어린이들은 서로의 노래를 배우며 우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에스토니아 학생들은 우리 민요 아리랑을 금방 따라 불렀습니다. It's kind of hard because they have different pronunciation, and reading it was hard, but with help of a friend, it was easy.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어린이들이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어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친구가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은 이번 합창제를 통해 음악으로 두터운 정을 쌓았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재인가가 무효라며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이 사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바 있지만
새로운 실시 계획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6년 만에 소송전을 마무리 짓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의 탈당을 공식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무소속 신분으로 바뀌었고 다음 주 중 창당 준비 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평화당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26명이 탈당을 선언하고 대한정치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평화당은 의원 수가 4명으로 줄어 정의당에 이어 원내 5당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 조남일 유공자를 선정했습니다. 고 조남일 씨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80년 5월 22일 광주로 내려와 항쟁에 참여했고 이후 서울로 상경해 항쟁의 참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유공자는 1995년 7월 38살의 젊은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전 대상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고 표정도 열사의 추모비가 5.18 기념공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표정도 열사 추모사업회, 5월단체 등은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 방치돼 있던 고 표정도 열사의 추모비를 다음 달 5.18 기념공원으로 옮기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987년 서울에서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표정도 열사의 추모비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가 이전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열흘 동안 감금하고 때린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를 가두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주 노동자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이주 노동자 러시아인 45살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광주 인근의 한 농공단지의 일터를 오가며 채취한 야생 대마를 숙소로 가져와 담배에 섞어 피운 혐의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부 리그 승격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부산 아이파크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겨룹니다. 2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FC는 내일 저녁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위 부산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한때 9점까지 벌어졌던 두 팀의 승점 차이는 5점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광주FC는 득점 1위 펠리페 선수를 앞세워 부산의 추격을 뿌리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도 장터 쇼핑몰이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남도 장터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스토어와 네이버 등 전라남도와 제휴 중인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돼 전남산 한우와 굴비 등 397개 제품을 최대 47%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판 행사를 알리기 위해 전국 9천여 개 시군구와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의병역사공원 사업 지자체 공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호남 의병역사공원 건립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역사공원에 들어설 기념관 구성과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부족해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